국내에서 임상심리 관련 자격증은 크게 세 가지. 국가 자격증으로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민간 자격증으로는 임상심리 전문가. 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3년이에요. 1000시간을 최소로 1000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냐? 심리 평가가 들어있고요. 자, 심리치료도 마찬가지. 사례 발표가 굉장히 본인이 일조자로 수행한 연구랑 또 이외에 학회에 참석한 대외협력 지원 윤리교육을 반드시 추가. 이런 모든 이제 수련들을 3년간 매년 1000시간씩.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입니다. 1급, 2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석사학위 이상, 2급 같은 경우에는 학사까지 소지해도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긴 해요. 석사학위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임상심리학 전공을 하시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나 임상심리 전문가를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커리큘럼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간혹 놓치는 기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제가 놓쳤어가지고 유사 과목 인정 신청서를 내서 1급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잘 아셔야 돼요. 극자도생.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도 수련을 받거든요. 수련 기간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쳐야만 1급 자격증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등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 또 1급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급이 되는 거죠. 2급에서 1급으로. 저희도 메일을 몇 번 받았잖아요. 제도적으로는 학사학위 취득하고 수련을 가실 수가 있어요.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석사학위를 취득한 선생님과 경쟁해서 수련 기관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련 과정은 크게 이제 이론, 실습, 학술 활동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합쳐서 1년에 1000시간씩 보통 평가,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년 상하반기 수련생 모집 보고 수료 보고 수련 종료하면 시험을 보시게 되고 자격 심사를 모두 끝내시면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접 시험은 따로 없고 학습평가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총 3번을 보게 되어 있어요. 1년차 때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1년차 시험, 임상심리 전문가 기초시험을 같이. 수련 2년차 때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2년차 시험, 임상심리 전문가 임상시험. 3년차 때는 1급 3년차. 임상심리 전문가 면접 그렇게 가면 가장 좀 그래도 밸런스 있게 시험이랑 면접을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이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격을 일단 한번 볼까요? 한국임상심리학회 정보광장에 임상심리 전문가란 들어가시면 유사 자격증 그러네요. 볼게요. 1급 같은 경우에는 석사, 심리학 석사죠. 2급 같은 경우에는 학사 이상 취득한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일단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하면 실습과 수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해진 수련 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상공임상심리사 자격증은 실습 수련을 받으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학사 취득자의 경우 1년 또는 2년 이상 실무 종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련이 끝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실무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을 안 받고도 실무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실습, 수련 및 실무 경력의 내용 및 이수시간 기준 없음. 그러니까 2년이나 1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뭐 온라인 강의라든지 수업을 들으시면서 실습 수련 기간을 채우시는 게 아닌가. 기준을 알 수 있는 표가 있으면 항공임상심리사 준비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한 달 전쯤 자격증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댓글에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좀 공유를 해보자면 넘쳐나는 자격증 시대죠. 심리 전공자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간 자격 기관은 서로 본인들 자격증이 맞다고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심리학 전공 학력만 가지고 있으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수련을 얼마나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수련 과정 3년 동안 슈퍼바이저 선생님들께 방대한 지식을 얻기도 했고 환자분들을 직접 마주해서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대봐야 진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련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임상이라고 하는 거는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학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 대해서 전혀 수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보겠다. 임상이라는 말을 쓴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저희도 심지어 심리치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슈퍼비전을 받잖아요. 1급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리죠. 걸려요. 실습 수련.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2년이나 실습 수련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취득하시고 나서 필드에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좌절감이 너무 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지는 그런 거였어요. 임상심리 전공자들이 다 병원에서 일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이 나가야 된다는 그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평가 업무를 하겠다. 심리치료를 하겠다. 환자를 보겠다. 수련이 꼭 필요한 거죠. 공무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공인 자격인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나 임상심리사가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웠던 게 저희끼리만의 진흙탕 싸움이 될까봐 저희 영상을 보시고 휴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나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심리실 언니들도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